네, 안녕하세요. 의지의 퍼포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카카오 모먼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모먼트가 어떤 광고인지, 어떤 플랫폼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카카오 모먼트를 직접 세팅을 해보면서 만나게 될 세팅 값들, 그리고 그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모먼트는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음이나 아니면 카카오 서비스들, 뭐 카카오 티도 있고요, 카카오 맵도 있고, 뭐 헤어도 있고, 다양한 카카오의 서비스들, 그리고 카카오와 제휴되어 있는 여러 지면들의 유료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먼트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세팅을 하고 어디에 어떻게 시키는지를 결정하는 화면이 지금 보면은 카카오 모먼트 관리자 센터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캠페인하고 광고 그룹하고 광고 소재, 이렇게 세 개의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거의 많은 광고 플랫폼들, 대표적으로 빅미디어라고 불리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이제 유료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플랫폼의 광고 구조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광고 그룹 안에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다 이런 구조를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밖에 있는 게 이제 여기가 캠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원이 광고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구조를 띄고 있냐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캠페인과 광고 그룹과 소재 각각에서 세팅할 수 있는 세팅 값들이 달라요. 세팅 값들이 다르고, 캠페인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세팅하고요. 같이 볼까요? 캠페인에서는 보시면은 예산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예산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이 뭐냐 라고 봤을 때 웹사이트에다가 이제 심어 놓는 작은 코드 조각을 픽셀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 픽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이제 전환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에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유저가 전환을 발생시켰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 광고는 이런 전환을 발생시킨 유저의 특성과 비슷한 유저들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광고를 송출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학습하기 위한 코드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픽셀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SDK는 어플에 이제 심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픽셀은 웹사이트, SDK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테스트 픽셀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전환 추적이 가능하며 광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최적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픽셀이고요. 예산 설정은 이제 일예산입니다. 일예산의 경우 하루에 얼마를 사용할 건지를 캠페인 단위에서 정해주게 되면은, 광고 그룹에서는 이 캠페인에서 정해진 일예산을 한도로 해서 광고 그룹마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해가지고 만약에 광고 그룹의 예산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캠페인에서 설정한 예산을 사용을 하게 되고, 캠페인에서 예산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광고 그룹은 이제 만약 캠페인에서 예산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은 광고 그룹 각각 또 예산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루 예산을. 그래서 광고 그룹에서 설정한 예산만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에서 예산을 각각 지정을 해줄 거라고 하면은 캠페인에서는 지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단계별로 나눠서 광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캠페인 이름을 써주면은 이제 그 다음 광고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광고 그룹은 이제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광고 캠페인마다 이제 최적화가 다 다르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안에서 이제 광고 그룹을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더 타깃이나, 일단은 타겟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디바이스, 즉 디바이스와 계제 지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캠페인은 광고 전체에 대한 설정이었다고 하면은 광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타겟팅, 내 타겟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은 게재할 지면과 디바이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모그래픽 타깃을 설정할 수도 있고, 맞춤 타깃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환했던 유저들의 데이터나 추가로 이제 설정을 눌러보시면은 뭐 카테고리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사 타겟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사 타겟팅 가능하고, 내 데이터 설정에는 반응 타겟 픽셀, 아까 우리가 심어놓은 픽셀에서 이제 전환을 발생시킨 유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맞춤 타겟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 사용자는 이제 카카오톡 친구들을 토대로 타겟팅을 하게 되고, 고객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관리하는데 이제 뭐랄까, 카카오 모먼트에서 이제 고객 파일을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맞춤 타겟 설정도 가능하고, 데모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성별, 나이, 그리고 지역, 이렇게 데모그래픽 타겟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뭐 모바일만 할 거냐, 아니면은 잠시만, 지금 이게 아마 광고가 비즈보드네요. 비즈보드라서 지금 모바일만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비즈보드를 선택을 했네요.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됐네요.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카카오 채널, 카카오 채팅하고 친구 부분을 보면은 최상단에 이제 이렇게 길다랗게 배너 형태로 광고가 송출되는 게 이제 비즈보드고, 비즈보드의 특징으로는 굉장히 노출량이 많고 높은 주목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 광고를 의식하지 않아도 채팅이나 친구 탭에 가보면 이제 항상 상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비즈보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높은 주목도를 가진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이용한다고 해요. 크리에이티브가 뭐냐면은 그냥 광고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이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뭔가 다양한 광고 소재를 넣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카피 소재, 아니면 소재 카피, 이미지 카피,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돼서 조금 한계가 있지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면도 네이티브와 카탈로그식으로 이제 이미지도 크게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즈보드를 선택을 했을 때는 광고 목표가 있는데, 이 광고 목표는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이제 머신에게 이 캠페인을 어떤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 목적인지 방문 목적인지 도달 목적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환 목적이라고 하면은 전환 가능성이 있는 유저들에게 최대한 광고를 노출하려고 하는 거고요.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URL을 클릭할 것 같은 고객에게 내 소재를 클릭할 것 같은 고객에게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유저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도달하는 목적을 가진 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도달까지 가능하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방문 전환만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에서의 특징은 이 캠페인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유형의 어떤 목표를 가진 광고인지를 선택하는 게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비즈보드를 선택했으니까 바로 이제 비즈보드 다시 이어서 광고 그룹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바이스 비즈보드는 모바일만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만 했고요. 그리고 게재 지면은 가능한 모든 지면과 상세 설정이 있는데, 가능한 모든 지면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다음 카카오 서비스와 네트워크, 제휴 지면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다 아는 거고요. 비즈보드 카카오 스토리, 다음 카카오 서비스는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헤어샵,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TV, 내비 등 다양한 카카오에서 가지고 있는 어플들의 지면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카카오와 제휴를 맺고 있는 외부 사이트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건데요.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타겟에 따라서 이 계제 지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깃하고 있는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은 4천만 이상이 이용하는 매체다 보니까 지면이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요즘 20, 30대는 카카오 스토리는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 30대가 타깃인 경우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해제할 수도 있고요. 다음도 이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지만 제가 티스토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은근히 다음에서도 유입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음은 넣어볼 것 같아요. 다음은 넣어보고 카카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넣는 경우도 있고 넣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으로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카카오 서비스들이 뭔가 이렇게 몇 개, 카카오 페이지나 카카오 페이지 같은 그런 카카오 페이지 같은 거 빼고는 되게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노출되는 광고를 과연 얼마나 누를까라는 거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즉 데일리로 사용하는 시간 자체, 어플에 대한 체류 시간 자체가 높지 않은 서비스들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출되는 광고를 얼마나 누를까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도 조금 들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트워크도 처음에는 빼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톡하고 다음 정도에만 노출을 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수동 입찰과 자동 입찰, 즉 입찰 방식이 있습니다. 이 DA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딩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비딩할 때 어떤 요소들을 비딩을 하냐라고 봤을 때 내가 지정한 타깃과 관심사 타겟팅 그리고 광고를 노출시키려고 하는 지면에 대한 경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 입찰 같은 경우에는 머신이 이 광고를 이 타깃에게 원하는 지면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알아서 책정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자동 입찰이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클릭 수 최대화가 자동적으로 클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의 일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클릭을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광고 효율을 높이도록 입찰 금액을 자동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머신의 판단 하에 이 타겟에게 이 지면에 노출시키려고 한다면은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머신이 판단을 해서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일예산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수동 입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요. 수동 입찰을 CPC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CPM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CPC 같은 경우는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해서 한 번 클릭당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이 입찰 금액 어쨌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광고를 처음 돌리는 거라고 했을 때 이 소재 그리고 이 제품군이 카카오톡의 플랫폼 안에서 어떤 입찰가를 형성하고 어떤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동 입찰 방식으로 집행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광고가 가장 효율이 좋은 CPC와 CPM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CPC와 CPM이 나오게 됐을 때 효율을 조금 더 높이고 싶으면은 그때 수동 입찰을 통해서 수동 입찰 CPC나 CPM 방식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그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금액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돌릴 때부터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수동 입찰로 돌리는 것은 조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테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제품, 우리 소재가 카카오톡 플랫폼에 어느 정도의 CPC나 CPM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동 입찰로 돌리고 자동 입찰로 테스트가 충분히 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다고 하면은 수동 입찰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동 입찰로 할 때는 CPC 방식과 CPM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CPC는 한 번 클릭당 내가 최대 입찰 금액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갈 거냐, 즉 머신한테
돈을 쥐어주는 겁니다. 자동 입찰은 내 지갑을 주고 너가 알아서 입찰해와 라고 하는 거라면, 수동 입찰은 지갑을 주는 게 아니라 뭐 1,000원이면 1,000원, CPC 500원이면은 멋이나 CPC 방식으로 500원 줄 테니까 입찰해와, 광고 지면하고 타겟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입찰해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CPM 같은 경우는 멋이나 CPM 방식으로, 즉 1,000회 노출당 이 정도 비용으로 3,000원으로 또는 뭐 5,000원으로 입찰해와 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게 수동 입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예산 10만원 하게 되면은 10만원을 하루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하루에 10만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캠페인의 총 예산, 캠페인의 하루 예산보다 커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그룹이 3개라고 했을 때 1예산을 9만원으로 설정, 캠페인에서 1예산을 9만원으로 설정하고 그룹이 3개라고 하면은 이 3개가 각각 뭐 3만원, 3만원, 3만원 하든지, 아니면 뭐 5만원, 3만원, 1만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캠페인 하루 예산 안에서 1예산을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캠페인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룹에서 1예산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룹 단위로 예산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뭐 종료일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일, 시간, 가능한 모든 요일 하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집행 시간 이렇게 되고요. 시간 제한 소재가 상세 설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 언제만 노출시킬 건지, 자,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의 새벽 시간에는 제외를 한다는 거겠죠. 새벽 시간은 00시부터 05시까지는 노출시키지 않을 거고, 뭐 뭐 06시까지 노출시키지 않을 거고 나머지는 노출시키겠다, 뭐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또 충분히 해보고, 우리 고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특정하게 이제 균등하게 먼저 다 노출을 해보고 어느 시간대에 몰리더라, 어느 시간대에 전환율이 좋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예산을 뭐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대, 즉 한 퇴근 시간 6시부터 11시까지 효율이 좋다고 하면은 이 구간을 다 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에만 광고를 몰아주겠다라고 해서 10만원을 6시부터 11시까지에만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CPM을 기본적으로 조금 높게 설정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해서 전환을 많이 내보겠다라는 전략도 설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제 그렇게 시간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계제와 빠른 계제가 있습니다. 일반 계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예산을 24시간 1예산을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를 하루로 무조건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00시부터 이제 광고를 라이브를 시키게 되면은 00시부터 23시까지 24시간을 10만원을 24시간으로 나눠서 4,166원이죠. 1시간에 4,166원씩 광고 예산을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계제 방식의 이제 일반 계제고요. 빠른 계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소진하도록 노출시킵니다. 즉 광고가 라이브 되는 시점부터 최대한 빠르게 광고를 노출시켜서 1예산을 소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얼만큼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4시간 내내 균등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소진시키는 게 빠른 계제고, 일반 계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중에 24시간을 균등하게, 즉 광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 그러면 10,000원 나누기 24 한 만큼 416원만큼 이제 한 시간에 416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균등하게 최대한 이제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게 이제 계제 방식의 일반 계제와 빠른 계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캠페인에서는 광고의
유형과, 즉 비즈보드냐 디스플레이냐 영상이냐 등등 광고의 유형을 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광고의 목적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환이냐 방문이냐 도달이냐와 같은 그런 목적을 정하고 이제 하루 예산을 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 하루 예산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픽셀과 SDK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즉 이 캠페인에는 이런 픽셀을 사용을 해서 광고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던가 아니면 최적화를 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픽셀 정보를 캠페인 단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고 그룹에서는 일단 타겟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타겟팅은 데모 타겟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세, 관심사 타겟팅, 관심사 타겟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춤 타겟이라고 해서 해가지고 우리 페이지에서 전환을 일으킨 유저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맞춤 타겟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재 방식 일반 게재니 빠른 게재니, 그리고 날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었고, 디바이스와 연령, 성별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 광고가 어떤 고객에게 어떤 지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으면 좋겠는지를 광고 그룹에서 세팅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는 그냥 소재하는 겁니다. 소재를 그냥 등록을 하면 돼요. 이미지 넣고 타이틀 카피 넣고 랜딩 URL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안에 그룹이 여러 개 또 들어갈 수 있고, 캠페인 이렇게 또 그룹을 또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고 소재 만들기.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을 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각각의 광고 그룹에 또 소재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이 하나 있으면은 광고 그룹이 이렇게 3개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룹마다 소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각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띄는 게 이제 광고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